이 권총 두 자루로 우리 다 죽이고 너 밤길 조심해라. 아니 여러분, 진짜 내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법 안 지키고 불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 위스키 역사상 최초로 법을 딱 지키고 나라에서 정식 면허 1호를 받았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살해 협박을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 웃기지 않나요? 법을 지켰는데 협박을 받았대요. 이 스릴러 영화 같은 주인공, 바로 오늘 소개할 싱글몰트 위스키의 기준 더 글렌리벳의 창립자 조지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더 글렌리벳은요, 요 전 영상 글렌드로나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더 글렌드로나기라고 소개를 했다가 더를 쓸 수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더 글렌리벳 일화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실수로 한 건가 싶어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저는 위스키 잘 모릅니다. 좋아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는 뚜껑도 고급스럽다. 오. 이게 어떤 일이었냐? 그때는 1820년대 당시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농부들은 다 밀주업자였다고 합니다. 산구석이 워낙 험해서 보리를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으니까 다들 몰래 술로 짜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들한테 밀주는 범죄가 아니라 그냥 생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밀주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조지 스미스가 눈치도 없이 1824년 정부한테 가서 정식 면허를 딱 받아온 겁니다. 하이랜드 최초의 합법 1호 증류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밀주업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저 자식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정부 편에 딱 서가지고 우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고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정부가 이 조지 스미스의 성공 사례를 막 들면서 다른 밀주업자들을 압박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게임의 규칙을 깨버린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너 중류소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 밤길 조심해라. 협박 편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지주였던 공작이 이 조지 스미스한테 권총 2자루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무서워하니까 또. 그래서 조지 스미스는 그걸 양손으로 차고 밤낮으로 중류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권총은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이 글렌리벳 중류소에 가면 진짜로 그 총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권총 2자루로 합법의 타이틀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만든 술이 또 맛있는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었냐면 영국 국왕 조지 4세가 이 스코틀랜드를 놀러 왔다가 야, 그 리벳 계곡에서 만든 밀주 부드럽고 맛있다던데 한 병 가져와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합법 전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불법 밀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렌리벳이 대박이 나니까 이 주변의 다른 중류소들이 양심을 어디다가 쌈 싸먹었는지 너도 나도 자기 위스키 이름 뒤에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마구 붙여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콧대 높은 명품들과 싸우고 있는 맥켈란조차 한때 이름을 맥켈란 글렌리벳이라고 짝퉁 명함을 내밀었다니까요. 이러니 조지 스미스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저 사람들 다 내 이름 베낀 거다. 상표권 나한테 돌려달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판사도 난감한 게 글렌리벳의 뜻이 글렌은 계곡이고 리벳은 강 이름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위스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독점하게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똑똑한 재판부가 고심 끝에 역사에 남을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야, 다른 애들도 지리적 표시로 글렌리벳 쓰는 건 오케이. 근데 오직 조지 스미스 너희 중류소만 아무 수식어 없이 딱 깔끔하게 오리지널의 의미로 정관사 더 붙일 수 있게 해줄게. 너 더 해. 그래서 더 글렌리벳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글렌드로낙도 마찬가지고 맥켈란도 마찬가지고 오피셜 바틀이나 오피셜 공식 홈페이지만 봐도 대문짝만하게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다른 중류소들이 쓰는 더는 우리 중류소의 공식 오피셜 보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법적인 장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글렌드로낙이나 더 맥켈란은 우리 드로낙 중류소에서 우리 맥켈란 중류소에서 정식적으로 병입한 제품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글렌리벳이 1884년에 받아낸 이 판결은 앞으로 지구상 존재하는 위스키 중에 더라는 단어는 우리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주변에 사칭하던 수많은 짝퉁 중에서 오직 조지 스미스의 중류소만 수식어 없이 진짜 더 글렌리벳이라는 풀네임을 쓸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중류소가 자기 이름 앞에 더를 붙이는 건 애초에 간섭할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원조의 차별성은 아예 없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팩트로만 보면 디자인이나 법적인 독점권으로서의 차별성은 거의 희미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 감성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차별성이 여전히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매니아들한테는 이 족보 있는 원조의 리스펙의 의미로 더는 단순한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조지 스미스 이 사람 합법화시켜서 면허 달라고 총 들고 싸웠고 이름 지켜내려고 최초로 상표권 소송까지 해서 덜을 따낸 독종이다. 그런 리스펙이 있는 겁니다. 이
역사 그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흔하게 다른 증류소들이 앞에 더를 붙이는 마케팅과는 스토리의 무게감부터가 다르잖아요. 이 더 글렌리벳을 리스펙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싱글몰트의 기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렌리벳은 지금도 전 세계 싱글몰트 판매량의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초대형 브랜드입니다. 위스키바에 딱 앉아서 웨이터 가장 부드럽고 싱글몰트의 정석 같은 위스키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면 바텐더는 10중 8구 더 글렌리벳을 꺼낸다고 합니다. 역사적 원조라는 상징성이 지금까지 쫙 이어져서 싱글몰트의 교과서이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그런 술입니다. 이 대단한 원조 맛집에서 사고 쳤습니다. 면세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면세점 전용 라인업의 대장 더 글렌리벳 19년 스미스 앤 리치입니다. 보통의 면세 제품이라고 하면 세금만 빠진 평범한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증류소들은 면세점 전용 제품에 공을 엄청 쓴다고 합니다. 이 위스키 매니아들이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질리고 질린 술들에서 벗어나서 많은 위스키 마니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온갖 꼼수와 실험을 다 집어넣은 비밀 무기거든요. 원래는 시중 제품이랑 가격 비교 못하게 하려고 숙성 연수 없는 나스 제품을 연세품에 쫙 깔아두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워낙에 똑똑하니까 글렌리벳이 아예 작정하고 12, 15, 19 숫자를 딱 박아서 리뉴얼을 해버렸습니다. 도수 48도로 타격감까지 딱 챙겼죠. 이 글렌리벳의 진짜 미친 포인트는 이 더 글렌리벳 역사상 최초로 스코티시 오크, 스코틀랜드산 참나무 오크통에서 마지막 피니시 추가 숙성을 했다는 겁니다. 스코티시 오크가 위스키 업계에서는 악명 높은 나무로 유명합니다. 나무가 막 지멋대로 뒤틀려서 자라니까 오크통을 만들면 술이 막 다 새고 또 타닌이랑 이 스파이스 성분이 너무 강해서 자칫하면 술 맛을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리스크가 좀 크기에 일반 라인업에는 시도하지 못한 걸 이 면세 전용 프리미엄 라인에 과감하게 실험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굿굿굿굿굿굿. 오. 자, 이 술이 저희 감동 포인트였던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술이 고숙성으로 갈수록 알코올 치는 맛이 많이 나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레이어가 다양해진다. 근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고숙성의 두드러진 점은 그 알코올 치는 맛이 고숙성으로 갈수록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정석입니다. 48도 먹으면 이게 48도라고 싶을 정도로 알코올 튀는 맛이 전혀 없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스무스 앤 리치잖아요. 딱 먹으면 왜 이게 스무스 앤 리치인지 바로 대원에 알 수 있습니다. 목넘김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아 이게 고숙성의 맛이구나 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심어준 그런 아주 고마운 술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선녀예요. 이게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딱 마셔보잖아요. 왜 스무스 앤 리치인지 그냥 누구나 알아요. 혀끝에서 바로 납득이 됩니다. 과실 향이 좀 나는데요. 저는 사과 맛이 많이 납니다. 청사과. 약간의 알코올 향이 정말 살짝 나다가 없어집니다. 와, 너무 스무스해요. 야, 과실 향이 압도적입니다. 레이어를 좀 쪼개보면 버터스카치 그런 향 정도 납니다. 화사하고 부드러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면세점에서 이거 꼭 사야 됩니다. 이거 레그를 보면 빠르게 훅 떨어지거든요. 단맛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혀끝에서는 부드러운 사과향, 향에서도 났던 버터스카치, 은은한 오일리한 캔디 같은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입안을 싹 감싸줍니다. 그 글렌리벳 특유의 화사함이 입 전체에 싹 퍼지고 그 다음에는 이 스무스한 매력이 확 들어옵니다. 입에서 맛들이 막 튀거나 어느 하나가 삐져나와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없이 스무스한 이 술의 존재감이 그것들을 꽉 잡아서 뭔가 이렇게 입 전체로 굴러다니게 만들어 줍니다. 목을 넘기기 전까지는 스파이시하거나 타격감 전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목 뒤로 넘어갈 때쯤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까다롭다던 스코티시 오크 그게 자기 존재감을 쓱 드러냅니다. 끝맛에서 묵직한 나무향과 넌맥과도 비슷한 알싸한 스파이시가 혀 뒤를 묵직하게 받쳐줍니다. 이게 굉장히 리치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호흡을 들었다가 내쉬면서 나오는 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크 향이 따갑지 않게 코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오키해요. 이름 뭐라고? 존 스미스? 조지 스미스. 미안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군요. 술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48도라는 도수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엄청 오일리한 건 아닌데 또 모든 맛이 튀지 않게 밸런스를 이렇게 꽉 잡아서 입 전체를 돌아다니게 해줍니다. 안정된 육각형 고리로 둘러싸인 그런 맛이에요. 근데 타격감이 약한 게 아니라 입 전체로 퍼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먹으면 속은 꽉 찬 느낌. 면세점 지나가다 보이면 한 번쯤 구매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전용이고 가격도 저렴해요. 보통 1리터로 파니까 든든한 국밥처럼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 먹으면 먹을수록 기분 좋은 오크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혀를 굴리잖아요. 48도 정도 되면 혀를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 그래도 혀가 약간은 괴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막 쪄들은 사람 아니면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괴롭지가 않아요. 빈틈을 꽉 맞추듯이 테트리스 할 때 우리 빈틈 딱 맞추면은 싹 사라지면서 쾌감 느껴지잖아요. 그런 맛으로 얘가 크리티컬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빈틈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지금 알코올 부담 없고 제가 견해가 아직까지는 뛰어나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안 느껴지네요. 호흡을 뺄 때 스모키한 오크의 여운이 확 올라옵니다. 스모키하다고 표현하면 좀 애매한가? 딥한 오크. 두고두고 먹어야 될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더 글렌리벳 19년 스무스 앤 리치 싱글몰트의 정석 최초의 합법 1호. 이제 이 더 글렌리벳을 보면 총싸움과 그리고 재판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런 역사와 서사가 있었지 하면서 먹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술잔은 피우고 구독은 채우고 다음엔 더 맛있고 재밌고 취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